한국이 만든 현무-6 최대 파괴력. 세계 1위 수소 압력탄. 위력 공개 발사 후 오차 범위 신기록 수소 파괴력. 현무 새로운 탄도 등장에 중국 언론 반발.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현무5는 그 혁신성과 성능으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1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현무-5 미사일이 최초로 공개됐다. 현무-5는 탄두 중량이 8톤인 세계 최대 수준의 초고위력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파괴력이 워낙 강력해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정부가 이 무기를 공개한 의도는 북한이 도발하면 평양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 이 미사일은 최근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수뇌부가 숨어있던 지하 18m 벙커를 공격했을 때 사용한 폭탄보다 파괴력이 훨씬 강하다. 이 미사일은 지하 100m에 있는 북한 전쟁지휘시설, 지하 미사일 기지 등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개발돼 지하 수백 m까지 관통 파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유사시 현무-5 수십 발로 북한 전쟁지휘부 지하 벙커를 파괴하고 평양을 초토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현무-5의 특징, 기능,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날 처음 공개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괴물 미사일 현무-5, 현무-5는 최첨단 인공지능 모델로 다양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술을 결합하여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한다. 군 당국은 현무-5의 재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공개된 외형으로 보면 2단 고체 연료 엔진의 발사 중량 36톤, 길이 16m, 직경 1.6m, 사거리 600에서 5,500km, 최고 고도 1000km, 최고 속도 마하 10 이상, 이동식 발사대의 콜드런치 발사 방식으로 추정된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군사강국이 개발 군용 중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kg 1톤가량이다. 통상 단거리 미사일 탄두가 1톤 안팎인데 현무-5의 탄두 중량은 8톤이라 최고 위력. 괴물이란 수식어가 이름 앞에 붙는다. 또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 3,000에서 5,5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급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시가행진이 진행되고 있다. 1. 자연어 처리,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더 자연스럽고 문맥을 이해하고 대화의 흐름을 더욱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여러 언어 간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고품질의 번역 결과를 도출.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 작성, 요약, 질문응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즉, 고객 서비스, 챗봇, 콘텐츠 생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2. 이미지 인식 기능 역시 현무-5의 강력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이미지 내 객체 식별, 얼굴 인식 등 얼굴 특징을 분석하여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고 이미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다양한 작업을 높은 정확도로 수행할 수 있어 보안,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된다.
3. 데이터 분석. 현무-5는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하여 유의미한 인사이트 도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트렌드나 사건을 예측하고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기업들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4. 사용자 맞춤형 경험과 멀티모달 기능, 사용자 행동 및 선호도를 분석하여 맞춤형 콘텐츠나 제품 추천하고 사용자 환경과 요구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결합하여 보다 깊이 있는 정보 분석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제공한다. 1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이날 기념식에서 시가행진이 진행되고 있다. 현무5는 그 자체로도 강력하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은 더욱 기대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을 통해 더욱 정교한 예측 및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다양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진단 정확도가 향상되고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는 개인화된 경험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 의료, 금융,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교육, 환경 모니터링, 스마트 시티 등 새로운 분야로의 확장이 기대됩니다. 특히 특정 산업의 특화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고 다양한 기술과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IoT, 사물인터넷과의 결합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무5는 인공지능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 기능과 적용 가능성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며 앞으로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 함정 70%, 공군 50%가 사정 건미. 중거리 미사일로 중 포위. 미국이 지난 4월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배치한 중거리 미사일이 중국의 골칫거리로 등장했습니다. 필리핀군과 합동군사훈련을 한다는 명분으로 들여온 이 포대를 철수하지 않고 6개월째 계속 주둔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구 주둔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타이푼이라는 이름의 이 포대는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최대 사거리가 2,500km에 이르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어요. 유사시 대만 해협을 건너올 중국 해군 함정은 물론 동부정구 사령부를 비롯해 중국 동남부 연안의 주요 공군 비행장, 해군 기지, 미사일 기지 등이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사드 배치 때와 마찬가지로 필리핀 정부를 들볶고 있어요. 하지만 필리핀은 이런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자국 방어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타이푼 포대를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타이푼 포대를 오키나와 등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어요. 미 육군은 지난 4월 7일시 -17 글로브마스터 3 수송기를 이용해 워싱턴주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 있던 타이푼 포대를 루손섬으로 옮겨왔습니다. 4월 중순 필리핀군과 합동으로 진행한 산람릭, 방패, 훈련에 참가한다는 명분이었죠. 타이푼은 토마호크, SM-6 미사일 등을 육상에서 발사하는 이동식 발사대로 미 군수업체 로키드 마틴이 개발했습니다. 토마호크는 중거리 순항 미사일로 방공망을 회피하면서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걸프전 등에서 크게 활약했습니다. 우리 해군도 요격용으로 사용하는 SM-6은 최대 사거리가 460km인 대공, 대함 미사일이죠. 두 미사일은 그동안 미 해군이 주로 운용해왔는데 육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상 발사용으로 개조했다고 합니다. 타이푼 포대의 필리핀 배치는 미군이 냉전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미국은 1987년 예소련과 맺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따라 사거리 500에서 5,500km의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를 개발하고 중국이 괌과 일본 등지를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대거 개발해 2,000여 기를 배치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이 조약 탈퇴를 선언했어요. 그 이후 타이푼 발사 시스템을 개발해 처음으로 실전 배치를 한 겁니다.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국방부 우첸 대변인은 중거리 미사일은 냉전 색채가 농후한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무기라면서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흔드는 조처로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7월 말 라오스에서 엘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미군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지역 내 긴장과 충돌을 불러오고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면서 이는 필리핀 국민의 이익과 희망에 배치되는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강력한 반발에도 미군이 꿈쩍도 하지 않자 필리핀을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필리핀은 한때 위축된 분위기였어요. 필리핀 육군은 7월 초 예정된 훈련이 모두 끝나면 9월쯤 타이푼 포대가 철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 이후에는 타이푼 포대 철수 얘기가 일절 나오지 않아요. 로미오 브라우너 주니어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8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안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첨단 무기가 필요하다면서 타이푼 포대를 사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중국으로서는 혹 때려다 혹을 붙인 격이 된 거죠. 미국은 지난 7월 말 필리핀에 5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 이 자금으로 타이푼 포대를 사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중국군 주요 거점 정밀 타격 가능, 중국이 타이푼 포대의 필리핀 배치를 우려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노선섬은 대만 해협에서 60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배치된 미군의 중거리 미사일은 대만 해협 침공을 지휘할 중국군 동부전 구사령부와 산하 공군기지, 해군기지, 로켓군기지 등 전략 거점을 모두 공격할 수가 있어요. 중국의 한 군사 블로거는 포털 사이트 소우닷컴에 쓴 글에서 중국 해군 함정의 70%, 공군기지의 50%가 타이푼 포대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사거리가 2775km에 이르는 다크 이글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도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고 해요. 이 부대가 누손섬에 들어오면 베이징도 안심할 수 없게 됩니다. 미 육군은 2017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다영역 기동 부대를 창설했어요. 기존의 지상 작전 부대에다 중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미사일 부대, 전자전 부대, 무인기 부대 등을 결합한 종합 전력 개념의 육군 부대입니다. 타이푼 포대와 극초음속 미사일 대대도 이 MDF 산하에 있어요. 지금까지 3개 MDF가 만들어졌는데 이 중 2개가 미 육군 태평양 사령부에 배치돼 있습니다. 미국은 타이푼 포대의 일본 배치도 추진 중이에요. 크리스틴 어머스미 육군 장관은 9월 4일 한 방위 포럼에서 지난 8월 일본 방문 당시 기아라, 미노루 방위상과 MDF의 일본 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필리핀에 이어 일본에도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뜻이죠. 그동안 둥펑-17, 둥펑-26 같은 중거리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해온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중거리 미사일로 역공을 당하는 상황이 됐습니다.